안녕하세요. 워너비 국어학원 하진우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학습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있잖아요. 재수 삼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급격하게 뛰지 않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재수생, 삼수생, 그러니까 한 해 더 공부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성적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국어는 거의 그런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국어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내가 쌓아 올려야만 내 성적이 오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잘 읽는 힘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국어에 있어서는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문해력이라고도 요즘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이 독해력이라는 녀석은 국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만, 이 독해력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국어 성적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녀석이 뭐냐면 바로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자, 문제풀이 능력과 독해력,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독해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서량에서 어느 정도 독해력이 결정돼 있죠. 독서량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휘력이 충분하다는 뜻일 겁니다. 국어도 어학이에요. 국어도 어학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휘력을 갖고 있느냐가 글을 얼마나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느냐를 당연히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책을 읽으라는 뜻인가? 그러실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따로 독서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 자체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EBS입니다. 자, EBS는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원칙이죠. 그래서 2월에 나오는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6월쯤에 나오는 수능 완성, 두 가지 교재를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EBS 학습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EBS는 우리가 뭘 반영하느냐입니다. 뭘 반영하느냐. EBS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물론 문제 유형을 반영하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독해 쪽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문을 학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EBS를 갖다가 문제풀이 위주로 한 다음에 저 이거 다 맞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학습을 했니? 저 전체 다 풀었습니다. 다 맞았어요. 틀린 것도 검토했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EBS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도 않거니와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이 지문,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학으로 치자면 작품이겠죠. 이 지문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수능 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내가 아는 작품이 출제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을 하자면 절반의 지문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 현재 문학은 기본적으로 작품을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BS 학습에서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은 문학입니다. 문학을, 아이고 잠시만요. 문학의 지문을 작품 위주로
학습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학교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강을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혼자 학습하는 방법 중에는 EBS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녀석은 일종의 자습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여러분이 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가지고 꼼꼼히 필기를 함으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죠. 이때 문학만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문학뿐 아니라 비문학 독서에서도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최소 한 2문단 정도 압축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문학하고 독서를 지문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쉽게 말하면 수능날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해는 EBS를 위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문제풀이 능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능력에는 2가지 정도 방법이 크게 존재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이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문제 유형별 풀이 원리를 학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2번째, 어쩌면 이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요. 선택지, 선지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선지의 틀린 패턴을 학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틀리게 만드느냐, 주로 어떻게 지문과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느냐라는 선택지의 틀린 패턴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속에서는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있는 용어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문제풀이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재들은 시중에 서점에 아주 많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를 학습하시는 건데요. 자, 이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명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학생들은 그냥 풀어보고 검토하고, 이 검토를 한다고 해도 해설을 읽어버리고 이해가 되면 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실 때 틀린 문제를 해설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나요? 그래가지고 발전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국어는 왜 그냥 뒤에 해설을 읽어버리고 넘어가시나요? 절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해설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해설을 읽기 전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지문 속에서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자, 스스로 지문 속에서 찾아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몇 점이냐?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몇 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의 근거를, 죄송합니다. 모든 선택지의 근거를 역시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하면서 풀어나가 주셔야 돼요. 1, 2, 3, 4, 5번이 왜 맞았고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번의 선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풀이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여기에 맞았다 틀렸다 뭐 잘 모르겠으면 세모도 여기 하시나요? 여기 하시나요?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말고 여기 체크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거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단어가 왜 맞았고 어떤 단어가 왜 틀렸는지 국어는 여기 있는 문장 전체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지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지문 속에서 여기에서 물결이라고 한 게 여기에서 물결이 맞았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명쾌하게 명확하게 찾아서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왜 틀렸는지 틀린 패턴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체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기출문제를 학습하실 때 요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건 잠깐 지우고 간단하게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실 때는 일단 풀이하십시오. 당연히 채점 검토하시겠죠.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지문 속에서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설을 읽고 맞았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단 요약을 하십시오. 비문학 같은 경우,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문단 요약이 필수입니다. 문단 요약이란 한 문단을 압축하는 것이죠. 교육의 개념 및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단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써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가 남았냐면 모르는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세요. 이 모르는 어휘를 학습하는 건 하루에 단 3개라도 좋습니다. 영단어를 외우시면서 왜 국어 단어는 학습하지 않으시죠? 그냥 읽어내는 것하고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어제도 어떤 친구가 완곡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리고 있던데 말이죠.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완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직설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지식 착각 속에 빠져 계시는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를 반드시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모르는 어휘는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속에 정의해 주지 않는 단어 위주로 뜻풀이를 해주는 단어까지 다 아시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 속에 개념어 위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내가 오늘 기출학습을 하신 거고 기출문제 학습을 하실 때는 하루에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최소 이런 정도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시간 여하에 따라서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좀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해력하고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독해력이라는 영역에서 EBS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문학 쪽이에요. 독서 쪽은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학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학습을 해 주신다면 요 독해력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독서 쪽은 이게 최우선이라는 뜻이죠. 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가 읽어나가는 힘을 키우세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잡힙니다.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능력이겠죠.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몇 점이냐 보다도 지금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시간 잡는 훈련을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으로 병행하시면 됩니다.